아저씨 뭐예요? 우리 아세요? 구자윤이라 몇 번 하는 번호 따위보단 훨 낫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마녀 아가씨라 불러줘야 기억하기 더 편할라나.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18년 김담이라는 엄청난 신인을 등장시킨 영화가 있었죠. 진짜 반가워요 박사님. 누아르 장인 박훈정 감독의 영화 마녀입니다. 평단과 흥행을 떠나서 전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는데요. 좀 오글거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안 그래? 마녀 아가씨? 그래서 이 영화의 후속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보면 시리즈로 나올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영화 엔딩에 후속편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간다. 총 3부작 중 2편이 올해 제작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뭐가 어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기사대로 올해 제작에 들어간다면 내년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후속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화 마녀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연출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결말에 대한 영화의 복선까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완전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꼭 영화를 보신 분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민 시작할게요. 보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인체 실험을 하는 사진들로 프롤로그를 만들어 영화를 시작합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실제 사진들을 구매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들이 다 실제랍니다. 이 씬은 촬영 당시 현장에 피를 너무 많이 뿌려놓아서 조민수 배우가 미끄러워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가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지만 감독은 피를 너무나 싫어한다고 합니다. 평화주의자라서. 이 무시무시한 곳을 탈출하는 한 소녀. 이 소녀의 뒤를 한 무리들이 추적합니다. 이 무서워 보이는 개들은 실제로 너무 순둥이들이라 촬영이 수월했다고 하네요. 박희순 배우는 손전등을 폼나게 돌리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머리를 날리라고 대가리들은 폼으로 달고 다니. 어린 귀공자 역을 맡은 이시우 배우는 추운 날씨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조민수 배우는 이 아역을 보고 박해일 배우가 생각났다고 하네요. 오라지하고는 모자란 놈. 얼른 올라가 씻어. 걸그적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서 눈가를 치켜뜨고 확. 그 아이 결국 놓친 건가? 뭔 일을 이따위로 허술하게 해요? 걔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알잖아. 상태가 미스터치의 당신하고 다르다는 거. 폭주하다 죽겠지.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조민수 배우가 이 담배를 정확히 박희순 배우의 중요한 곳에 던져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영화를 찍는 배우들은 이래저래 담배로 인한 고생을 많이 하네요. 이 씬은 딱 해 뜰 때 찍어야 했는데 해 뜨는 시간 때문에 테이크를 몇 번 가지 못해서 해 질 때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여보. 걱정할 거 없이요. 금방 나을게. 이제 다 나오면은 못 줄게요. 무시무시한 실험실을 탈출한 이 소녀는 어느 목장을 운영하는 부부의 집에 숨어듭니다. 마침 자식이 없던 부부는 이 소녀를 친딸처럼 키우게 되죠.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아이는 자윤이란 이름을 갖고 이렇게 귀여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김다미 배우의 이 무쌍의 매력적인 눈. 사실 김다미 배우는 쌍꺼풀 수술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한번 손 대면 코도 해야 되고 뭐 턱도 해야 되고 대공사라고 해서 아예 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참 잘한 선택이네요. 우리 아빠랑 아저씨랑 1, 2년 거래한 사이도 아니고 부탁 좀 드릴게요 아저씨. 너 외상이 너무 밀렸는데. 다음 달에 드린다니까 그러네. 이 속없는 사료상의 아들 레미는 실제 고등학생입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백승철 배우는 실제로 충남 광천 출신으로 아들에게 하는 이 귀여운 욕은
전부 애드리브입니다. 사인아 그러봐. 그럼 야 신발로 막 좋냐? 좋아? 아 이쁘잖아요. 얘라 이 등신 같은 거 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 음악은 현철 선생님의 사랑의 이름표입니다. 박훈정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아버지! 너 또 아버지 차 끌고 나간 거요? 이곳은 구례의 지리산 치즈랜드 근처에 있는 목장입니다. 원래 있던 건물에 미술팀이 데코를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보다 운전 훨씬 더 잘하거든. 일로 줘요. 내가 할게. 됐어. 네 엄마나 좀 달래봐. 가봐 아가씨. 이 씬에서는 김다미 배우의 시골 소녀 같은 예쁨을 표현하려고 조명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엄마! 이 실내는 세트를 제작해서 촬영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 내 새끼.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밥을 안 먹었잖니? 사람을 환자 취급해도 유분수지. 내가 좀 전에 아침을 먹었대지 뭐니? 아버지가 깜빡하셨나 보네. 그치? 니네 아버지 앞말에도 이상해 요즘. 엄마 뭐 먹고 싶어? 뭐든. 원래 치매에 걸린 엄마가 리모컨을 찾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삭제했습니다. 영화가 거의 3시간이 나와서 1시간 정도를 덜어냈다고 하네요. 이 뒤태는 처음에 최우식 배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다미 배우의 어깨가 넓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촬영 전에 두 배우 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자윤. 어렸을 때 탈출했던 곳에서 대체 무슨 실험을 했던 걸까요? 이 기사들은 다 제작팀에서 뇌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낸 실제 자료들입니다. 이 영어로 된 자료를 다 읽고 모으는 걸 보니 평범한 고등학생 같지는 않습니다. 야, 너 또 어제 트럭 먹었다며. 우리 아빠가 다 봤대야, 미친년아. 이 귀염둥이 명희 역은 고민시 배우가 맡았습니다. 봉오동 전투에도 출연하셨었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명희 앞머리에 그룹봉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했던 설정입니다. 동영이,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시골 읍내를 찍으려고 실제 시골에 읍내를 갔는데 왠지 서울 변두리 같아서 이 버스의 반대편을 전부 CG로 만들었습니다. 야, 너 돈 필요하댔지? 내가 줄라고? 미친냐? 이거 봐봐. 이거 상금이 무려 5억이랴, 5억. 너 정도면 맥힐겨. 내 장담이야. 대박이긴 하다. 그치? 완전히 모노 프로인데? 아, 그니까 맨날 속골이나 처먹이고 다니지 말고 테레비도 좀 보고 살고 그래야 이년아. 명희의 이 귀여운 욕은 대본에 있는 대사 반, 애드리브 반이라고 하네요. 근데 너 아까부터 왜 자꾸 2년 전이냐? 시끄러 이년아. 안녕 보기나야. 인터뷰 시작할게요. 부자연 양, 지금부터 방송 전에 간단히 인터뷰 하나 딸게요. 이 목소리는 연출부 스텝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따로 노래를 배우거나 한 적은 없고요? 남자 목소리는 원래 조연출이 했었는데 너무 어색해서 후시로 바꿨습니다. 공부 잘한다면서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오늘 선곡은 뭘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주변에 오디션 참가자들을 자세히 보면 좀 웃깁니다. 이 분도 사실 기타를 못 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서울 가는 게 서울! 고민시 배우는 이 씬에서 귤을 한 박스를 먹었는데요. 질리지 않고 계속 잘 먹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딸이 제일로 이쁘다. 이 씬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 까맣게 나왔는데 조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10년 후에 아버지가 고생도 하고 얼굴도 탔다는 설정으로 만든 피부입니다. 이런 거 자윤아. 그냥 맞으면 안 되겠고. 엄마, 아빠. 괜찮아. 요즘은 개인기 시대거든. 야, 저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함. 너 저 어떻게 하는겨? 응? 나 졸려. 갑자기? 나 먼저 잔다. 잠은 좀 니네 집 가서 자, 이거 사. 뭐 하루 이틀이야? 좋으면 상탈은. 엄마는 나는 쟤랑 놀지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엄만 무섭다. 혹시 네가 우리를 떠나게 될까봐. 엄마 또 그 소리 한다. 애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어? 치매에 걸렸지만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자연을 덮치는데, 이 카메라 액션을 만들기 위해 촬영팀이 심혈을 기울여서 찍고 몇 컷을 이어붙이고 사이사이 CG까지 넣어서 만든 컷입니다. 사실 이 시퀀스는 자윤에게는 저 멀리 미스터 최가 보이지만 못 본 척하며 관객까지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실제 광천역입니다. 뭐야? 이걸 준비했지. 철저한 준비성과 이 시의 적절한 매우 상태. 누가 뭐래도 기차에서는 이 계란이랑 사이다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좀 과하게 귀여운 구자윤. 이 계란은 처음엔 잘 먹다가 테이크가 반복되면서 나중엔 먹다가 뱉었다고 합니다. 아, 웃겨서 더는 못 참겠네. 저 표정 봐. 와, 돌아버리겠다. 아저씨 뭐예요? 우리 아세요? 알지. 그 이름도 귀티나는 귀공자 등장. 만큼은 나 물론 좀 잘생긴 오빠 만나봐야냐? 난 모르는데? 전 솔직히 이름을 왜 귀공자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암튼 귀공자의 초기 설정은 백발이었다고 합니다. 뭐 대충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었겠죠. 안 그래? 마녀 아가씨? You don't have to prove your act. Come on now. 참고로 최우식 배우는 캐나다인입니다. 저기 아저씨. 끝까지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자윤에게 귀공자가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만, 이거 진짠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요? 졸라 재밌네. 또 보자 우리. 또 보긴 뭘 또 봐. 저이 씨부랄 새끼 저 어디다가 대고 씨발 남의 얘기랑 처먹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 개새끼 씨발 관심 종자가. 이 대사와 욕은 모두 애드리브입니다. 아니 어제 술 먹어가지고 좀 이따 도착할게다. 아, 뭔가 떨떠름한데 어깨빵을 하고 지나가는 아저씨.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현봉식 배우는 놀랍게도 84년생입니다. 영화 1987에서 박희순 배우의 상사로 나온 적이 있는데, 박희순 배우는 처음 보고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VIP 촬영 당시 김영민 배우도 깍듯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셨지만 실제로는 엄청 착하고 연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술은 한 잔도 못 한다고 하네요. 귀공자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보다 뛰어난 자윤에게 가진 열등감과 엄마 같은 닥터 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설정으로 최우식 배우는 현장에서 갑자기 손톱을 깨무는 버릇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처음 보고 너무 좋다고 캐릭터화 시켰다고 합니다. 야 자연아 빨리. 이 씬은 그 사람이 많다는 서울역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무도 이 두 배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촬영이 조금은 수월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생방이 됐어. 그렇게 자윤은 방송에 나가게 되고, 이 노래는 소름 끼치게 잘하는 노래가 아니어서 김다미 배우가 직접 부른 줄 아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대낮에 왜 이런 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뭐 암튼 닥터 백은 그렇게 찾던 자윤을 찾았습니다. 내가 제일 몰라보겠어? 딱 보면 알지. 닥터 백이란 캐릭터는 초기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남자였는데 자윤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여자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여성으로 바꾸고 조민수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미스터 최의 캐릭터는 1세대 실험체로서 생기는 부작용과 2세대를 쫓는 입장에서의 숨겨진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 말수는 적고 항상 껌을 씹고 있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미스터 최 드디어 찾으셨네? 시골소녀 구자윤입니다. 대박. 수고했어. 지난번에 했던 그 마술 같은 거 있잖아. 우리 그거 특집 한번 하자. 그거는 일단 영화 우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시죠.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 재수없지 않냐? 아, 명희 이런 연기 너무 좋아. 그쵸. 그런데 자윤은 왜 자꾸 이렇게 아픈 걸까요? 지금 뭐 수술비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빨리 친부모님 찾아서 골수 이식 받아야 돼. 이 컷을 찍을 당시 김다미 배우가 피곤했는지 뾰루지가 2개나 나고 피부톤도 좋지 않아서 CG팀과 DI팀에서 다 지우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야 자연아 괜찮아? 어? 야 너 코피 났어?
한없이 몸이 약한 척하는 자윤입니다. 택시나 잡자. 기차 시간 늦겠어. 구자윤 양 얘기 좀 할까 싶은데. 미스터 최와 같은 1세대 실험체인 성사장 역은 VIP에서 형사로 나오셨던 이주원 배우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VIP와 신세계 때 출연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택시 타고 가. 야 얼른 택시 잡아줘. 모범으로 잡아줘. 빨리 가게. 금방 데려다 줄게. 가. 아우, 이런 사람들이 타라고 하면 나 같아도 안 타겠다. 택시! 여기요! 비키세요! 아저씨 서울역으로 와주세요. 빨리요 빨리. 겨우 사람들에게 벗어나 무사히 광천역에 도착한 것 같은데 또 보네. 우리 너무 자주 본다, 그치? 귀공자가 벌써 와서 깐족거립니다. 이날은 실제로 비도 오고 흐린 날이었는데 찍으려고만 하면 비가 그쳐서 CG로 비를 심었습니다. 이 창틀의 빗방울까지도 CG로 만들었고 이후에 차 안의 습기와 빗방울까지 모두 CG입니다. 이때 귀공자는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최우식 배우의 어머니가 이 씬을 싫어하십니다. 자윤에게만 조명에 신경을 쓰느라 귀공자 쪽에 조명을 못해서 까맣게 나오기도 했는데 They're pretty old, huh? It wouldn't be so strange if they just died. 뭐? 자윤아! 어디가? 집에 가봐야 돼 빨리. 이 컷은 스텝 모두가 함께 뛰느라 촬영팀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창문에 쏟아지는 빗물도 다 CG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리얼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 컷에서는 귀공자 얼굴에 조명이 잘 묻어서 최우식 배우의 어머니께서 이 컷을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신분증 좀 보여주랍니까? 오, 귀공자 멋있어. 실내를 소리로 보는 것 같은 이 액션은 사실 관객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윤은 극중 모든 등장인물과 관객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아빠! 예, 왔어. 들어와 얼른. 아, 다행히 집엔 별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들어왔어. 장이야. 응? 아니 그 내가 둘 차례 아닌가? That was quick. 귀공자 일행은 타겟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 이거? 여기 모아서 불 지르려고. 그러게 너 있네야. 같이 가자 그랬대 말 듣지. 나만 죽이면 될 거 아닌가? 원래는 너만 죽이라고 하긴 했는데 But I got so bored. Sorry. 이 화원 씬이 이 4명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유일한 씬인데 영화가 길고 이 상황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통으로 편집될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됐네요. 저도 이 씬을 좋아하거든요. 이 총은 낚싯줄에 매달아 찍긴 했는데 이 장면은 낚싯줄로는 불가능해서 손으로 총을 뺐고 그 손을 지운 것입니다. 찍으면서도 이게 2D로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고 하네요. 재밌지. 이 하우스는 실제로 불을 지르고 CG로 불을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해 뜨기 직전에 찍어야 하는데 해가 올라온다고 감독이 막 짜증을 내면서 급하게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해가 올라와서 색보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광진구의 비스타 워컬 호텔입니다. 박사님 조만간 본사 들어가신다고요? 뭐 이참에 우리 미스터 최도 좀 쉬시지 그래. 휴가도 좀 가시고. 뭔 뜻입니까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일만 하셨잖아. 혹시 딴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죠? 무슨 딴 생각? 일테면 뭐... 본사 결정 났어요. 우린 벌써 정리 들어갔다고. 이 유리 밖의 풀샷은 역시 CG로 만들었습니다. 걔는 어떡하시게? 뭐 원천을 따지자면 걘 처음부터 우리 거 아니었나? 일단은 회수해서. 걔는 괴물이에요 괴물. 아시잖아요. 아까워서 그러지 아까워서. 이 컷은 촬영할 때 이미 해가 중천이어서 이 호텔 입구를 통째로 심었습니다. 닥터의 그 양아치 년이 수상하다. 따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고. 메이드 인 USA라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꼭 청와대 주변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파주인데 저 멀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도시를 다 CG로 심은 것입니다. 야, 이거 완전 CG로 도배를 한 영화였네요.
그런 년 살려두어봤자 골치만 아프지. 죽이고 이것만 챙기라고. 그 기집애 거 열어보면 니들 문제 해결할 방법 나올 거다. 진행해. 미스터 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만 처리하자. 그러니까 이 팬클럽을 중요하자는 거지. 응? 한편 자윤과 명희는 집에서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얘네들은 누군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엄마의 치매가 더욱 심해진 것 같네요. 지친 부모 참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마음이 아픈 그날 밤 자윤의 두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녕 자윤이야. 우리 작은 마녀 아가씨라 불러줘야 기억하기 더 편할라나. 저 아니라니까요. 지랄하고 자빠지셨네. 네 손에 죽을 뻔했는데. 아저씨들이 찾는 그 애 아니라고요, 저. 그럼 어디 증명해봐. 네? 미스터 최와 성 사장은 이 실험의 1세대 실험체들인데 10년 전 어린 자윤만 생각을 하고 우습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자극하면 안 될 텐데. 이러다 네 친구 죽겠다. 어? 나 아닌데요, 자꾸. 나 진짜 아니라니까. 나 진짜.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 작은 마녀 아가씨. 내가 아니랬지. 아니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애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사단을 내나? 어린 시절 실험체였을 때의 자윤만을 생각하고 조금은 우습게 보고 온 성 사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줄은 알지 못했겠죠? 내가 아니랬잖아. 아, 살벌한 자윤. 이제는 귀여운 고등학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괴물 같은 년. 그때 꼭 죽였어야 했는데. 정신을 차린 듯 총을 떨어뜨리고 피를 보며 놀라는 모습도 자신을 보고 있을 귀공자를 의식하며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역시 대단하셔. 클래스가 다르네. How is it? Your memories all coming back? 너만 고분고분해주면 우리도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누구야, 너? 나한테 뭘 원해? 연기 잘한다. 소름 돋은 거 봐. 어이, 쭈구리. 쟤 어디 좀 이상하지 않아? 내 친구가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넌 뭐 대가리 뭐 폼으로 달고 다니니? 너 쟤 언제 공부하는 거 본 적 있어? 근데 맨날 전교 1, 2등 하지.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한 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회사한테 존나 감사해야 돼, 이 씨발년아. 누구야, 너? 이거 네가 그랬는데 너 진짜 기억 안 나? 좋아, 그럼 그렇다 치고 너 일단 우리랑 같이 가줘야 되겠다. 아니면 저 놓친 애들이랑 전현이랑 이 동네 너 아는 인간들 싹 다 죽이고 끌고 갈까? 따라와. 그렇게 모르는 척, 착한 척, 순진한 척하며 귀공자를 따라 나서는 자윤. 다녀올게. 우리 엄마 아빠 좀 부탁해. 이것들 싹 다 쓸어버릴 때 피가 튈 것을 대비해서 옷을 챙기는 게 아닐까요? 이날은 엄청 추운 날 눈 쌓이고 언 땅을 다 불러 녹이고 촬영을 했습니다. 옷을 얇게 입은 박희순 배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저 코 빨간 것 좀 보세요. 아, 정말 고생했네요. 촬영 감독이 그래도 주인공인데 얼굴에 피를 좀 닦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차 안에서 귀공자가 손수건을 건네는 씬을 추가했습니다. 야, 아주 기가 막히게 골랐더만. 완벽하네. 그 전부터 그러고 골랐을 거야. 그지? 이 놓친 애들이라면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거지. 누가 봐도 넌 아주 사랑스러운 애였을 테니까. 그렇게 지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엄청난 재앙을 스스로 자처하는 귀공자 일행입니다. 이 건물은 어느 폐교인데 중간까지는 실제고 윗부분은 CG입니다. 어떠냐? 옛날 추억이 좀 떠올라? So you were that fucking rich, huh? That's what you got?
승차감 좋다. 어디 드라이브 가냐? 밟으라고 이 씨발놈아. 잘 들어왔어 아가씨. 난 네가 정말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너무 반갑다 진짜. 이곳은 세트를 제작해서 촬영했습니다. 처음엔 미드에 나오는 첨단 연구소 같은 느낌을 생각했는데 처음 지어진 세트를 보고 너무 좁고 창고 같아서 실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술팀과 CG팀이 열일해서 세트에 비해 그림이 잘 나왔다고 하네요. 제작비 때문에 이 장비들은 다 어디서 대여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 미용실에 있을 것 같은 장비는 대체 어떤 장비일까요? 대체 여긴 어디고 도대체 저한테 왜 들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아니 자윤이 진짜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기억을 찾아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뭔가 좀 떠오르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널 만들었다고. 너한텐 내가 엄마야 엄마. 당신이 우릴 다 죽이려고 했어.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었어. 니들 세대 실험은 꽤 성공적이었어. 그 덜 떨어진 1세대 시제품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지. 근데 위에서 슬슬 겁을 좀 먹더란 말이지. 니들을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나. 닥터백은 설명충이 돼서 너무나 친절하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개들은 모두 목줄을 하고 안전하게 따로 촬영 후 목줄은 CG로 지우고 김하나 아역 배우와 합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니들을 폐기하라는 아주 먹같은 결정이 내려진 거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었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어린애라고 우습게 본 거지. 너 진짜 어마어마했다? 어때? 이제 다 생각났지? 널 정말 오랫동안 찾았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넌 그럴 수 없는 아이잖니. 안 그래? 인간이 왜 내가 가진 능력에 반도 안 쓰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임시 처방으로 평상시 뇌 움직임을 제한한 거야. 몸의 기능을 떨어뜨린 거지. 증세가 더디도록 말이야. 하지만 다 소용없지. 해결책은 동종의 골수를 이식받는 건데. 이 씬을 찍으면서 김다미 배우는 피를 엄청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달달한 체리 맛이어서 맛있었다고 합니다. 아, 됐다. 촉이 남다른 귀공자는 이제서야 눈치를 챕니다. 기분 어때? 죽이지? 내가 너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야. 하지만 효과는 한 달 정도야. 그 후에 또 주입하지 않으면 증세 진행은 2배로 빨라지지. 2세대 실험체들은 모두 다 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설정입니다. 1세대인 미스터 최도 주사를 좀 놓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독은 1세대는 뇌 수술로만 만든 실험체들이고 2세대는 유전자부터 조작해 만든 아이들이라서 이 주사는 2세대에게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민수 배우는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주사를 미끼로 미스터 최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잘못 이해를 하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선물 마음에 드니? 아무튼 주사를 맞은 자유는 솔직히 기대 이상이네. 쟤 뭐래니? 당신한테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뭐? 우리 정말 오랜만이죠. 닥터백도 이제서야 됐다 싶은 거죠. 우리가 낚였어.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야. 저 씨발년이 우리 찾아낸 거지.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 아, 이건 아니고 감독은 이 장면이 영화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신경캐스 주입해. 이렇게 멋지게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자윤. 이 컷은 첫 테이크에 한 번에 오케이가 났습니다. 꺼! 다 그런 말의 새끼들아!
그리고 연기가 사라진 후 김다미 배우는 저 의자 뒤에 숨었다고 하네요. 이 카메라 워킹은 촬영 감독이 실제로 김다미 배우가 어디로 갔는지 찾으려고 한 움직임입니다. 진짜 반가워요, 박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 당연하죠. 살면서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네가 날 저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다녔거든요. 박사님 찾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맞아요. 딩동댕. 김다미 배우도 설명충 빙의. 지금까지 모든 등장인물과 관계까지 속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런 영악한 년. 박사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서요. 나 죽을 거면 당신들 싹 다 데려갈 거야. 그 전에 일단 이거 기전 어딨어요? 미스터 최도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힘도 없으면서 대체 이건 무슨 자신감일까요? 이 복도의 총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배우들은 모두 기마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니고 대진대학교를 로케이션해서 찍었습니다. 아 멋있어. 어이, 내 대가리는 누가 딸래? 이 액션도 잔인하다는 이유로 편집될 뻔했지만 다행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완전 멋있어. 아 닥터백 꼬리 이게 뭐야. 너 안 본 사이 많이 세졌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느리네, 여전히. 이 벽을 타는 귀공자는 최우식 배우의 몸을 스캔해서 만든 디지털 캐릭터입니다. 같이 가셔야죠. 좀만 기다리세요.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굿샷. 굿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까 뭐라 그랬더라? 그 괴물 새끼들 다 날려버리라고! 아니 지가 데려와서 주사를 놓아줄 땐 언제고 지금은 또 싹 다 날려버리라고 난리네요. 머리?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쏘라고. 아 거참 사격 못하네. 바빠 죽겠는데 말 존나게 많네 씨발 진짜. 머리를 좀 쏘라고 머리를. 이때 정다운 배우는 리액션을 크게 하다가 실제로 주먹으로 맞아서 다음날 눈가에 멍이 들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저씨 빼먹을 뻔했네요. 이제 우리만 남았네. 나머지는 통제실 금고에 있어. 죽어 이씨. 정말 찰지게 진짜 욕다운 욕을 했는데 편집을 하면서 뒤에 욕을 삭제했습니다. 보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우리 이게 진짜 족 같은 거야. 그치? 족같아 하지 마. 내가 죽여줄게. 연구소 어디야? 이제 아무 의미 없지 않나? 어디냐고 연구소. 이 메롱은 최우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씬은 CG가 아닌 실제 안개가 가득 차서 화면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주변에 호수가 있어서 안개가 자욱했다고 하네요. 왔어? 이거 엄마 놔줘.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오? 끝까지 자연을 보지 않고 말을 하는 아버지. 네 그 요상한 능력에 정말 어서 마녀 새끼를 데려다 키운 게 아닌가 싶어. 나 솔직히 좀 무서웠다. 후회했어. 널 거두는 게 아닌데 어디로 보낼 수만 있으면 보내고도 싶었어. 네 엄마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이뻐라 키우면 이쁜 애가 된다고. 배우와 감독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라고도 하네요. 이곳은 태국의 호텔에서 찍을 계획이었는데 결국 가지 못하고 제주도 대평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톤과 설정이 바뀐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씬은 감독이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지문대로 찍으시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2편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해가 될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너구나. 처음 봬요. 용케도 나를 찾았네. 그거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은 거 아니니? 보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괜찮아. 너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간다. 자, 지금까지 영화 마녀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중2병 말기 같은 대사와 상황을 대사로 설명해주는 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전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캐릭터만 보고도 이 편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닥터백의 쌍둥이 동생이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직도 많은 실험체들이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편엔 더 많은 능력자들이 등장을 해 스케일이 더 커질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소녀는 인간에게 통제가 되는 실험체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럼 마녀 2편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